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전철업 파괴하는 토건 마피아라는 주제의 희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6월 28일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는 6월 29일 전철업은 청년문화공간 동교동 제2호 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도약하는 청년, 전철업, 토지정의운동으로 철거민 죽음 막아내자라는 주제의 창립 기념식을 갖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자살 건수가 늘어나는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분당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8일 전철업 창립 동영상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날 서울 장충당 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칩니다. 대동단결 힘찬전진, 미래의 확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선대책 후이주 등 여러 구호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철업은 탄압과 외압의 대표적 목표물이며 전철업을 출범시킨 나는 탄압과 외압의 상징적 표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나는 전철업이 태동되기 이전부터 탄압과 외압을 받아왔습니다. 89년 4월 분당 개발이 발표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대책위원장이 되니까 당시 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는 내가 살고 있던 집의 마당에 선을 그어 안 채 옆에 살던 나는 분당 주민이 아니라며 침투된 자라고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분당에 토지공사 본사가 있었고 막대한 자본과 개발 이익으로 다양한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경기 도경과 분당경찰서는 토지공사의 수호기관을 자처하면서 나에 대한 온갖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로서 통고를 받은 상태인데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주민과 격리 차원에서 토지공사가 행포를 부렸다며 맞서왔고 선의주 후대책이라는 분당 개발 방식이 밀어붙이기식 개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주거권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분당 주거권 쟁취 이후 그 과정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속과 수배가 이어지면서 가족 공동체는 무너지고 건강을 잃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탄압도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관련법과 제도가 개발지역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합법으로서 인간의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분당의 경험을 다른 개발지역에 전파하면서 법과 제도의 재개동 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4일 성남의 경원대학교 운동장에서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창립대회를 통해 경기도 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 4월 30일 서울 성문박교에서 창립 발기인총회와 1993년 6월 28일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전철업이 창립된 것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전국의 철거민을 하나로 묶어 나가자 나에 대한 음해가 난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당 당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철거민을 이끌어왔습니다. 철거민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주변에 항상 철거민이 모여들었습니다. 1993년 말 1년의 사람들이 전철업을 이탈하며 1994년에 창립된 전국철거민연합에 합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을 하시는데 전국철거민협의회와 전국철거민연합은 분명히 다른 단체입니다. 일부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하여 전국철거민연합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어찌되었든 전철업은 나름대로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단체로서 성장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5분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철거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등 실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가 드러나는 듯 했으나 2004년 판교에서 약 1,500명의 철거민이 모이자 판교 지역 대책위원회와 공안당국이 합동으로 사건을 만들고 49명을 강제 연행하면서 전철업과 나를 파괴하는 못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내가 살던 판교 비닐집이 강제 철거당하고 2006년 11월 2일 내부에 침투된 짝퉁 철거민과 공안당국의 합작으로 분당경찰서 앞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64명의 회원이 폭력을 수반한 강제 연행으로 경기도 내 10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만 이틀 만에 석방되었으며 방송차 5대가 몇 개월간 영치되었고 여러 곳에 지역이 강제 철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2006년 11월 2일 사건을 수습하고 사무실과 교육관 등의 계약자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많은 전철업 부채와 간사 인건비 등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주변에서 정치를 통해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드는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직전 나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이 발생되었는데 분당경찰서는 내가 고소하는 것은 수사하지 않고 나를 고소한 것은 악랄하게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27일 내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10월에 성남지청에서 나를 수사한다며 한 달 내내 불러 수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2009년 3월경에 도당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전철업으로 복귀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2005년경에 전철업에 침투된 짝퉁 철거민들과 공안당국이 전철업과 나를 파괴하려는 공작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분당경찰서 앞 사건의 주범들에게 철거 일감을 준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며 이들이 2007년 경기도당위원장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저질렀다는 제보 및 물증 등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스스로 전철업을 떠나거나 제명당하면서 어느 날 이들이 뭉쳐 전철업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허상을 만들어 2012년 2월 대검찰청 앞에서 나와 전철업을 중상모략하는 기자회견 등을 시작으로 언론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자행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정확하게 보면 2005년부터 자행된 전철업 파괴 공작에 가담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갖고 더욱 분발하여 진실을 밝히고 전철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지난날 참혹했던 철거민들의 실상을 직시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며 철거민 희생을 최소화해온 전철업의 업적과
토지 정의 운동의 필요성 등을 뒤로하고 철거민들을 이용하여 돈만 벌면 된다는 토건 마피아를 양성한 토건 세력들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2015년 12월 24일 나는 억울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나는 사기를 빙자한 공안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7년 9월 1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에서 항소하여 2018년 6월 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찰 측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토지 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 그리고 철거민 권익 운동을 해온 나를 범법자로 만들고 계속 사기꾼으로 모는 저희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토건 세력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의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가져가려는 토건 마피아의 악랄한 활동이 전철업과 나를 파멸로 몰고 있지만 전철업은 어느덧 창립 27주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2012년 2월의 고소는 검찰 기각, 2014년 고소를 당한 것도 1심, 2심, 대법원 무죄, 2015년 고소 사건도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왜 검찰과 경찰은 내가 고소한 것은 무시하고 내가 고소당한 것은 과도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989년부터 분당에서 시작된 나에 대한 블랙 자료가 만들어져 수십 년간 내려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철업은 창립 2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나와 전철업은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밝힙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매년 부동산 투기권 10을 선정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과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철거민들의 주거상권,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보장을 위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지역대책위원회가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재개정하여 철거민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발의 정당성만 부각되는 실상입니다. 반면에 개발지역 주민들은 굴종을 강요받으며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이 침해되는 실정입니다. 전철업은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등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업 시행처와 사업 시공사에게 개발지역 주민과 철거민의 가치를 몽땅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고자 전철업 창립 27주년에 즈음하여 전철업이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희망인터넷 방송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인터넷 방송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올바른 개발이 추진되며 개발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